네, 안녕하세요. 자, 18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P, V-B, RT를 따르는 기체 일몰이 등원 팽창, 등원, 동글뱅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A는 단 B는 상수이다. 등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번. A는 U-TS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슈퍼 TV 아우하게 퀵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다 붙네요. 그래서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 이렇게 퀵으로 하는 게 빨라요. 정명 한번 해볼까요? DA는 DU 마이너스 D TS. 그러니까 요게 정의식이 요 짝대기 3개 정의식이 생각이 안 나도 이거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서 이 정의식만 알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DA D자 해주고 DU는 DQ-DW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DQ는 TDS DW는 PDV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그래서 TDS TDS 그래서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DT 똑같죠? 위에 거랑. 그래서 이거 증명해도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후다닥. 자, 그래서 DA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인데 문제에서 뭐래요? 등원이라고 그랬죠. 즉 어떤 실린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히팅을 만약에 하면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실린더가 뒤로 밀리겠지. 그래서 팽창은 됐지만 이 안은 등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DA는 마이너스 PDV고, 자, 우리 P 문제에서 뭐예요? V-B는 RT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V-B분의 RT. 즉, V의 함수로 나타내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적분 때리면 델 A가 되는 거고. 인테그랄 V-B RT dV. 그래서 마이너스 RT. 왜? T는 콘스탄트니까. 밖으로 나오죠. ln V1-B, V2-B. 그죠? 요거 또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RT V2-B V2-B는 P 넘기면 P2분의 RT T는 일정하다 그랬고 이거는 P1분의 RT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T ln P1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없애서 ln P2 P1 다 되죠? 너무 쉽다. 정답 4번. 2번. 다음 중 활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활동도는 차원이 있다. 차원이 없죠. 액티비티. 차원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활동도는 질량과 같다. 아니죠. 3번. 활동도는 이상적 퓨게스티 값과 같다. 활동도는 이상적 퓨게스티. 퓨게스티는 압력의 단위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4번. 활동도는 보정된 조성과 같다. 2번 정답 4번. 자, 그래서 한번 잘 봅시다. 2번. 식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꺽쇠는 혼합물일 때라 그랬죠. 혼합물은 혼합용액, 혼합 기체. 그냥 한꺼번에 생각하세요. 퓨게스티하고 활동도 있는데 퓨게스티는 뭐 기체 쪽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루이스 과학자에서 활동도는 액체 쪽인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혼합물로 외우세요. 그래서 혼합용액 또는 혼합기체. 자, 그래서 I 성분의 퓨게스티는 FI 노트분의 FI 꺽쇠. 그래서 활동도는 증기압, 끓는 점,
응고점, 용해도, 삼투압 등의 측정에 의해 결정이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용액 중의 성분 I의 활동도는 뭐예요? 계의 온도와 뭐 임의의 계의 온도가 있겠죠. 계의 온도와 1atm 거의 1atm과 가깝죠. 1바 또는 1atm의 순수한 액체 I의 퓨게시티. 그래서 여기서 퓨게시티는 보통 기체 쓰는데 액체라고 표현했으니까 액체 기체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요거는 용액 중의 성분 I의 퓨게시티. 그래서 꺽쇠 들어가면 그냥 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래서 활동도, 주어진 성분의 단일상 내에서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나타내는 특징. 그래서 퓨게시티에서 유도됐다. 퓨게시티에서 유도됐다. 루이스 과학자. 루이스. 자, 요 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마 I는 뭐예요? XI, FI, FI 꺽쇠. FI 꺽쇠 위에는 똑같고 밑에만 틀리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용액 중의 성분 I의 활동도 계수. 요게 뭐예요? 용액 중의 성분 I의 활동도, 액티비티, 활동도, 그다음에 코에피션트, 계수죠. 요게. 이거는 FI 꺽쇠 뭐예요? 용액 중의 성분 I의 퓨게시티. 용액 중의 성분 I의 퓨게시티. 퓨게시티. 그러니까 퓨게시티는 뭐예요? 비이상성, 즉 우리가 이상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뭐 기체나 액체를 뭐예요? 비이상성, 즉 보정한 거죠. 비이상성을 반영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X상의 I 성분의 몰 분율, 그리고 X상의 I 성분의 몰 분율 외우시라고 한번 써드리는 거예요. X상의 I 성분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성분 I의, 꺽쇠가 없으니까 순수성분이죠. 순수성분 I의 퓨게시티. 이걸 굳이 우리말로 하면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고 뭐 100일 수 있나? 이거 두 개랑? 그래서 활동도 계수란 이상 용액과 실제 용액의 차이를 보정하는 계수다. 보정하는 계수다. 그래서 퓨게시티는 이상 기체와 실제 혼합 기체의 증기압이 다른 이유를 보정한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퓨게시티는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 보정, 뭐 활동도 계수는 이상 용액과 실제 용액의 차이를 보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퓨게시티가 있으면 퓨게시티 계수는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활동도, 액티비티, 이거의 계수는 뭐예요? 감마. 그죠? 퓨게시티 계수, 활동도 계수. 그래서 지금 A는 요거는 활동도고, 요거는 뭐예요? 활동도 계수고. 그래서 활동도도 퓨게시티가 압력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니까 무차원. 활동도 계수도 여기 뭐예요? 압력이니까 무차원.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여기에서 AI 꺽쇠는 FI 노트분의 FI 꺽쇠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되고, FI 노트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분자. 요거 어떻게 써요? 감마 i, xi, fi죠. 여기서 여기 쓰는 거 이거 암기해야지. 어? 암기해야 되고, 이거는 감마 i, xi, fi not 분의 fi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근데 요게 감마 i, xi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fi하고 fi not 1 언제? 액체일 때. fi not 분의 fi가 1이다. 액체에서.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감마 i는 xi 분의 ai not. 그래서 몰 분율분의 활동도, 즉 활동도 계수란 활동도 계수는 몰 분율분의 활동도.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활동도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1번. 2번 활동도는 질량과 같다. 말도 안 되고. 3번 활동도는 이상적 퓨게시티 값과 같다. 뭐 퓨게시티에서 없는데 뭐 무슨 퓨게시티. 말도 안 되고. 4번 활동도는 보정된 조성과 같다. 그죠? 이게 조성 아니에요, 조성. 그죠? 아, 이건 활동도 계수고. 여기서. 활동도는 xi, 이게 조성인데, 이 조성에다가 뭐예요? 활동도 계수를 곱해서 고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활동도는 고정된 조성과 같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액체에서 1이다 이 뜻보다도 fi not 분의 fi i는 순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fi not나 fi나 같잖아요. 순수 성분. 둘 다 순수 성분일 때니까 의미 없지. 그래서 1. 액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식만 외우면 된다. 그 다음에 fi not는 감마 i, xi, fi. 세 개만 꼭 외워달라. 자, 자꾸 하면서 풀어봅시다.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3번 과잉 깁스 에너지 모델에서 RT분의 GE는 BX1, X2라고 할 경우에 다음 중 옳은 것은. 3번 문제는 7급에도 나와요. 7급. 단 감마는 활동도 계수이고 B는 주어진 온도에서의 상수이며 X1, X2는 이성분계의 성분 1과 2의 몰 분율이다. 뭐 2번, 3번, 4번은 뭐 복잡해서 볼 필요도 없고 답은 1번인데 요건 패턴을 알아놔야 돼요. 패턴이요. 9급, 7급에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건 패턴이에요. 기사 시험에도 뭐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GERT는 B 뭐 스몰 x1, 스몰 x2인데 여기서는 라지를 썼네요. 여러분들은 이거만 알면 돼. 라운드 NGE RT 라운드 NI는 LN 감마 I. 이거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응?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NGE RT 이거 미분 때린 게 이건데 이게 뭐래요? N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당연히 NB, X1, X2는 당연한 거고, 그죠? 왜냐면 여기 N이 있으니까 여기 N 해줘야지, 맞춰줘야죠. 그 다음 요거는 X1, X2는 분율이죠. 그래서
요거 푸는 해법은 x1은 뭐예요? 전체 n분의 n1, 전체 n분의 n2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분류를 뭘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예요? b, n, n1, n2죠.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I 성분 하나만 이거 1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NJ 그래가지고 그죠? NI에 대해서만 할 때는 NJ 콘스탄트로 하는데 N1이니까 1을 나머지 뺀 2에서부터 무한대 하여튼 해당되듯이 여기서 우리는 1로 표현을 해주고 싶으니까 N2는 뭐가 돼요 그러면? 상수 취급하죠. 그죠? 요거만 변수가 되고 요 N2는 상수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NGERT는 BN2 N분의 N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라운드 NGERT 요거를 라운드 NI 하면 뭐예요? I 대신에 이게 1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1이. 즉 쉽게 얘기해서 N과 N1은 N1의 함수잖아요. 근데 N2는 뭐야? 콘스탄트 취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라운드 N1으로 미분할 때 N2는 영향 없다고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분 때리는 거잖아요. 미분 때리면 변수가 두 개죠. N분의 1하고, 아니, N1하고, 여기 뭐 1이 있다고 치면 N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만 fx, gx. 미분 때리면 뭐예요? f'x, gx. 플러스 gx, gx 프라임, fx. 뭐 이거 순수 바뀌어도 되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죠? 다 알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bn2. 그다음에 갈라치고 n1을 먼저 미분 때리면 n분의 1 남고 n분의 1 미분 때리면 n분의 1은 뭐예요? n-1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n-2 이렇게 되나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일로 와서 bn2 n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n제곱분의 n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bn2 n으로 통분하면 n-n1 그죠? 그러면 뭐야? bn2 n2분의 n-n1이니까 1, 2 두 개밖에 없으니까 n2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b n2가 제곱되죠? 그러니까 n분의 n2의 제곱. 그래서 b는 n분의 n2 뭐예요? x2죠. bx2 제곱. 그래서 bx2 제곱. 뭐가? 요거 계속 우리 전개했죠. 요게 뭔데요? 요거에 의하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ln 감마 i인데 2네요, 2? 2가 아니지. 아이고,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난다. 2라고 2 적으면 안 되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1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ln 감마 1.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요거는 패턴이 있으니까 항상 분류를 뭘로 바꾼 다음에 쭉쭉 해주면 됩니다. 4번 25도씨 10atm에서 성분 1, 2로 구성된 이성분 액체 혼합물 중 성분 1의 퓨게스티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성분 1에 대한 헨리 상수는 몇 atm인가?
단 X1은 성분 1의 몰 분율이고 F 꺽쇠는 당연히 퓨게시티니까 압력의 단위를 갖는다. 그래서 헨리 상수는 몇 ATM인가? 자, 4번 봅시다. 자, 4번. 여러분들 FI 꺽쇠는 KI, XI, HI, XI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하고 요게 헨리 상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이거 암기하라 그랬죠? D, FI 꺽쇠, DXI, 즉 XI가 제로로 갈 때 요거는 리미트, XI가 제로로 갈 때 XI분의 FI 꺽쇠, 즉 XI를 넘겨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의 슬로프, 요게 KI, HI, 즉 헨리 상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DFI 꺽쇠, DXI인데 XI가 1로 갈 때 그거는 참 지난 시간에 했다. 그냥 바로 그냥 풀죠. 자, 풀면 따라서 XI가 제로로 갈 때 FI 꺽쇠 XI 요게 뭐예요? 결국 XI로 미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 패턴 알고 있냐 이거예요. 요 패턴. 이거 알고 있냐. 그래서 문제에서 뭐예요? FI 꺽쇠 30 근데 i를 1로 뒀죠. 30x1 40x1 제곱 플러스 19x1 3래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이거 미분 때린 다음에 0 넣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미분 때리면 30 마이너스 8 x1 플러스 19 곱하기 3 다음에 이렇게 좀 이쁘게 써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428 40인가요? 40 곱하기 2 80이네요. x1 그 다음에 19 곱하기 3의 x1의 제곱. 근데 x1이 제로일 때잖아. 그래서 제로 넣어주면 뭐만 돼요? 30. 너무 쉽다. 그래서 30이 뭐다? KI, HI, 퓨게시티, 아니 헨리 상수다. 여러분들 FI가 ATM의 단위이고 이거 분율이니까 단위 없죠. 그러니까 KI, HI, 즉 헨리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ATM.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PI는 HCI 또는 뭐 CI는 H 프라임 PI, PI는 H2 프라임 XI 또는 XI는 H3 프라임 PI 할 때 이거 다 헨리 법칙이고 요 H 값들은 뭐예요? 단위만 틀린 거예요, 단위만. 지금은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에 해당되잖아요. 퓨게시티 압력적은 ATM이고 요거는 단위가 없으니까 ATM 돼야 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ATM이고 이거는 뭐예요? 몰 퍼 리터죠. 단위 부피당 몰. 요거는 ATM이면 당연히 H의 단위는 뭐가 돼요? 이거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ATM 리터 나누기 몰. 알겠죠? 그래서 헨리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식이 주어지냐에 따라 틀린 거고 우리 화공연료학 스미스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이게 ATM이고 단위가 없으니까 이게 ATM.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5번 기호의 의미가 다음과 같을 때 수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pi i saturated, 즉 기체의 표계스틱 해수, pi i liquid kokse는 용액의 표계스틱 해수, I 성분의. 그 다음에 FIL은 I 성분의 액상 표계스틱이고, FI saturated는 I 성분의 기상 표계스틱이고, PI saturated는 순수 성분 I의 증기압이고, FI kokse는 이상 용액 중의 각 성분의 표계스틱이고, YI는 기상의 몰분율, XI는 용액의 몰분율. 그래서 1번 라울의 법칙 틀렸고, YIP는 XI, PI saturated잖아요. 2번 이상 용액인 경우 FIL은 XI, FI kokse, pi I, L kokse이다. 틀렸고, 3번 루이스 렌달, 뭐 사람 이름이니까 상관없어요. 이거에서 FI kokse는 P분의 PI saturated이다. 일단 단위부터가 안 맞잖아. 좌변은 압력, 우변은 분모도 압력, 분자도 압력이니까 틀렸잖아. 4번 증기가 이생기체라면 FI saturated는 1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볼까요? 5번. 자, 천천히 해볼까요? 특정한 다성분 의 기액 평형 특정한 다성분계의 기액 평형에 대해서 뭐예요? FI 평형일 때 V상, F상 있고 뭐 I는 당연히 뭐야 1, 2에서 뭐 N까지 가겠죠. 이거 아는 거고. 그 다음 YI, 파이 꺽쇠 P, XI, 감마 I, FI 이게 뭐예요? 기체 상태. 요거는 액체 상태. 그죠? A식. 기체 상태일 때 YI, 파이, 꺽쇠 P. 액체 상태일 때 XI, 감마 I, FI.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뭐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FI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PI saturated 그냥 요거는 요런 게 있다고만 이해하세요. PI saturated exponential 이게 뭐 포인팅 인자 나오는 거죠. RT에 VIL에 P-PI saturated 정리하려면 시간 잡아먹으니까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B식이라고 하면 B식을 A식에 대입을 하면 감마 I는 XI, PI saturated 그 다음에 YI, pi I P인데 여기서 이제 이 pi I 일부러 줄여서 쓴 건데 pi i가 pi I saturated, pi I 꺽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VI P 마이너스 PI saturated 이렇게 돼. 요게 뭐예요? exponential 안에 들어있는 게 pointing 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파이 i는 1이에요. 1. 1바까지의 낮은 압력
1바까지의 낮은 압력일 때 파이 i는 1이에요. 대문자 파이 i. 그 다음 파이 i 꺽쇠하고 파이 i 세츄레이티드는 같잖아요. I 성분의 뭐예요? 퓨게시티 계수, 그 다음에 I 성분의 포화 상태일 때 퓨게시티 계수 같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요거 1이니까 요거 1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1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얘 1이다 소리는 얘 1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 그래서 감마 i는 정리를 했더니 xi, pi, saturated, yip가 돼요. yip 왜 이게 1로 가니까. 그다음에 xi, pi, saturated. 그러니까 1로 갔을 때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써본 거.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라울즈 로가 나오잖아요. 라울의 법칙. 그래서 뭐예요? yip는 얘는 이거 다 넘기면 감마 i, xi, pi, saturated. 그래서 yi는 뭐예요? p분의 감마 i, xi, pi, saturated. 이렇게. 이게 1이잖아요. 그 문제에서 라울의 법칙 틀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잘 보세요. 1번 라울즈로인데, 라울즈로는 YIP, 즉 이게 뭐예요? PI죠. I의 분합은 PI saturated의 XI, 이렇게 배웠죠. 요게 라울의 법칙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modified, 즉 수정된 라울의 법칙. 요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 퓨게스트 계수 반영해 준 거. YIP 뭐예요? 감마 I, XI. 이거 앞으로 당길게요. PI saturated. saturated SAT 대신에 저 이거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나오잖아요. 라울의 법칙, 수정된 라울의 법칙. 뭐만 들어가요? 감마 I, 감마만 들어가잖아. 활동도, 개수. 그래서 이거 무조건 암기해놔야 되고. 이건 뭐 중등 임용이든 뭐든 너무 잘 나오잖아. 라울의 법칙은 뭐야? 이거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거 보정해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1번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그 다음, 그러니까 제가 별표 친 것만 기억하세요. 쭉쭉쭉 설명하다가. 그 다음, 포화 액체하고 포화 증기, 포화 액체하고 100도씨 물하고 100도씨 증기, 이거의 상평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Vapor Liquid Equilibrium. 그래서 VLE라 그러죠. 그때 퓨게시티는 서로 뭐다? 같고, 또 어떻게도 나타낸다? 이렇게 FI Saturated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요 놈은 뭐예요? 포화 액체 또는 포화 증기에 대한 값. 그러니까 요 놈은 포화 증기나 포화 액체에 대한 값이다. 그거 다 아는 거고. 그래서 pi I saturated는 pi saturated, fi saturated죠. 즉 세자 다 빼고 i만 넣으면 뭐예요? i의 퓨게시티 계수는 p분의 f잖아요. 거기에 set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pi i 세자 대신에 v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l 넣어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죠? 얘들이 다 같으니까
다 같으니까 당연히 파이도 다 같더라. VLE에서. VLE에서 퓨게스티 값이나 퓨게스티 계수값이나 같더라.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별표 칠한 것만 기억해 두세요. 라울의 법칙과 modified Raoult's law. 자, 그다음. 그래서 증기 혼합물. 증기 혼합물의 성분 I하고 액체 용액의 성분. 액체 용액의 성분 I. 자, 봅시다. 증기니까 기상이죠, 기상. 파이 I 꺽쇠는 yi p분의 fi 꺽쇠. 이거 퓨게스티 아니 활동도 계수. 퓨게스티 계수 꼭 외우라 그랬고. 그다음 용액에서는 xi fi 꺽쇠. 그래서 기체일 때 기체일 때는 퓨게스티 계수. 액체일 때 활동도 계수. 이거 무조건 씩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 두 개만. 오케이? 두 개 외웠어요. 그래서 용액 중에 성분 하에 퓨게스티 계수. 그래서 용액이라고 하면 뭐 기체, 액체 너무 그냥 혼용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제가 빨간 살이 표시하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자, 요 식에서 뭐요? fi 꺽쇠는 넘겨주면 yi pi I 꺽쇠 p잖아. 그지? 근데 pi I 꺽쇠는 pi I saturated 1. 이게 뭐야? 이상기체일 때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는 fi 꺽쇠는 yi p가 되더라. 이상기체일 때는 요게 1이 되더라.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fi 꺽쇠는 I 성분의 퓨게스티는 넘겨주면 뭐야? 감마 I, xi, fi인데 요건 또 마찬가지로 뭐야? 이상용액일 때는 감마 i가 1이에요. 1. 그래서 fi 꺽쇠인데 이상용액이니까 그냥 id 붙여준 것 뿐이고 id 붙여둔 것 뿐이고 뭐야? xi, fi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Raoult's law. 이게 뭐예요? pi인데 이거 잘 안 나타내고 yi p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 이거다. 그 다음에 modified 수정된 Raoult's.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는 뭐야? pi 여기다 넣죠. pi yi p는 감마 i xi pi saturated다. 그래서 감마가 보정된 거다. 요게 라울의 법칙, 요게 수정된 라울의 법칙.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fi 꺽쇠로 정리하고 이상기체일 때는 요게 1이고 이상용일 때는 감마 i가 1이라서 이렇게 표현된다. 오케이?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지선다로 가겠습니다. 라울의 법칙. yi는 뭐예요? p분의 xi, pi saturated나 이거나 또는 뭐예요? p분의 감마 xi, pi saturated인데 잘못 설명했죠? 그 다음 2번 이상용액인 경우 이상용액인 경우 어떻게 돼요? fi
꺽쇠 id는 xi fi. 그죠? 뭐 근데 식이 막 엉터리죠. 뭐 파이 i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루이스 란달 법칙. 요게 루이스 란달이잖아. 루이스 랜달. 샌달이 아니고 랜달. 룰. RULE. 요거. 그래서 루이스 랜달하고 서로 대칭 관계가 뭐예요? FI 꺽쇠 HI FI 또는 KI FI. 요 그래프로도 한번 그린 적 있죠. 요게 뭐예요? 헨리즈로. 이거는 많이 녹았을 때, 이건 적게 녹았을 때. 서로 대칭 관계. 요거만 정리하면 돼. 알겠죠? 라우레 법칙, 수정된 라우레 법칙, 그 다음에 기상에서의 퓨게시티 계수 표현법, 액상에서의 활동도 계수 표현법. 그래서 분자 FI 꺽쇠 즉 혼합액 아니 혼합물이라고 하세요. 그냥 혼합 액체, 혼합 기체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이상 기체일 때 이거 1로 간다. 이상 용액일 때 이거 1로 간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하 요거를 뭐라 그런다? 루이스 란달 룰이라고 한다. 요거랑 대칭 관계 있는 게 뭐다? 헨리의 로다. 그래서 뭐예요? 이거 넘겨서 미분 이거 XI죠, XI. 그죠? XI죠, XI. XI고. 그죠? XI죠. XI고. 루이스 란달. 요거 루이스 란달 룰 맞고. 그죠? 아, 이거 착각할 뻔했네. 그래서 이거 넘겨서 미분 때리면 XI가 제로로 갈 때, 희방용액일 때는 HI, KI가 되고, 요거 XI 넘겨서 FI가 1로 갈 때, XI가 1로 갈 때, XI가 1로 갈 때 뭐였죠? 아우, 저도 갑자기 헷갈린다. XI가 1로 갈 때 그냥 FI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라우레 법칙은 너무나 쉬워. 그 다음에 수정된 라우레 법칙은 감마 i만 들어갔어. 무조건 암기. 그 다음 기체에서 퓨게시티 계수 이렇게 나타내. 액체에서 활동도 계수 이렇게 나타내. 이거 애우세요. 애워. 왜냐하면 파이는 P분의 F잖아. 근데 I 성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PI는 YIP잖아. 그죠? YIP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간 거고. 이거는 혼합물이니까 그냥 꺽쇠만 넣어준 거라고.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고. 감마 I는 XI, FI분의 FI 꺽쇠고 그래서 요 분자들로 정리해주면 이건데 이상 기체면 이거 1, 이상 용액이면 이거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고 요거를 뭐라 그런다? 루이스 란달 룰이라고 그런다. 요거에 대응되는 게 헨리즈 로고 뭐예요? HI, XI, KI, XI고 이거 XI 넘겨서 XI가 제로로 갈 때 HI, KI 된다.
요거는 xi 넘기면 xi가 1로 갈 때 fy 1로 가니까 fy하고 이거하고 뭐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큰 맥만 하면 돼요. 알겠죠? 중요해서 계속 몇 번 반복했습니다. 또 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뭐야? 5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그 다음에 6번. 용액 내에서 한 성분의 퓨게시티 계수를 표시한 것은, 퓨게시티 계수는 뭐예요? 파이 i 꺽쇠죠. 파이 i 꺽쇠는 뭐예요? xi p분의 fi 꺽쇠. 이거죠, 이거. 파이 i는 여기서 뭐예요? 용액이라면서요. 용액이니까 여기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yi를 xi로만 바꿔주면 돼요. y. 그래서 제가 액체든 기체든 혼용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알겠죠? 여기에서 yi 대신에 xi 쓰면 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용액 그러면 그냥 혼합물로 봐가지고 혼합 기체든 혼합 용액이든 그냥 혼합 물로 생각해서 꼭 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활동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닌 것은 윌슨식, 반 라르식, 레들리 키스트식 다 이건 뭐예요? 활동도 계수. 즉 감마 이거 가지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식이죠. 그죠? 모델식, 연력학 모델식. 근데 베네딕트 웹 루빈식은 뭐예요? 베네딕트 웹 루빈식은 베네딕트 웹 루빈식은 어디 적어놨어?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식 못 외워요. 중요한 거 몇 개 있지만 그건 7급에서 나오는 거고. 자, 잘 보세요. 7번에 지난 시간 했지만 활동도 계수를 구하는 식 뭐 있어요? 순서대로 쭉 외우세요. modules. 스미스 책 꼭 한번 보세요. 자, 적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x1, x2, rt, ge는 a21, x1, 뭐 a2, x2 이렇게 한 다음에 ln 감마 1, ln 감마 2는 뭐 x1의 제곱, 2의 제곱, a1, 2, 뭐 이 쭉쭉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못 외워.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스캐닝만 하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귤주 식이라는데 뭐가 있어요? 감마가 들어가 있잖아. 그 다음에 마귤주 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오는데 레들리 키스트 KISTER 키스트 전개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GE 뭐 R, X1, X2, RT 이코르 뭐 B 플러스 뭐 X1 빼기 X2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전개하는 법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 모델링 그냥 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책에서 한번 인덱스 목차 가서 한번 찾아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C가 이거 C 세 번째 게 뭐야? 이거 반 라르식. 뭐 A하고 C는 7급에서 내지만 그냥 여기서는 반 라르식. 이것도 똑같아. GE는 X1, X2, 뭐 RT인데 이것도 똑같아. 전개만 좀 틀릴 뿐이지. D 윌슨식. 윌슨식도 X1, X2, RT분의 GE 윌슨식도 RT분의 뭐 GE 해가지고 마이너스 X1, LN 어쩌고저쩌고 쭉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E. NRTL, Non-Random to Liquid. NRTL. 그죠? EF. 뭐 있어요? 유니쿼악.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외우세요. 저는 그냥 유니쿼악 발음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니쿼악에서 나온 유니팩. 그래서 마귤즈, 반 라르, 윌슨, NRTL, 유니쿼악, 유니팩은 많이 들어봤는데 요 레드리 키스턴 처음 듣잖아요. 다 스미스 책에 있어. 그러니까 보면 돼 그냥. 그래서 국부조성 나타낸 거는 뭐야? 윌슨부터 NRTL, 유니쿼악, 유니팩, 로컬 컴포지션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국부조성. 그리고 윌슨, 그리고 이건 뭐요? 다 활동도 개수 가지고 나타낸 거죠? 이건 뭐요? 저압. 저압 기억하시고. 근데 지금 문제 나온 베네딕트 웨브, 과학자 세 분이죠. 그다음에 루빈식.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냥 이름만 여러분들이 스미스 책에서 그냥 봤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P는 V분의 RT. 이것도 한번 가서 쓱 보세요. V분의 막 엄청 길고 제곱. V3는 엄청 길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코멘트 때리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저탄화수소 및 그 밖에 다른 자주 쓰이는 기체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증기압을 가지고 뭐예요? 포화 액체의 몰체적이나 포화 증기의 몰체적 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상기체식하고 만데라발스케이션하고 비리얼 방정식 거기까지만 알면 돼. 나머지 이름들은 그냥 저런 식이 있지 하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모델 관련해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EOS 즉 상태 방정식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쪽은 퓨게스티고 여기는 활동도 개수 가지고 하는 건데 활동도 개수, 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국부 조성일 때 요 네 가지다. 요렇게만 기억해야지 식 못 외워요. 이제 7급에서는 이제 마귤즈나 반 라르 뭐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서 내는데 거기는 7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활동도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닌 거 바로 그냥 3번 알아야 돼요. 스미스 책을 자주 본 사람이면 금방 알아요. 8번 기체에 사용하는 노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뭐예요? 1번 목의 압력이 충분히 낮다면 압력비에 관계없이 수렴 발산 노즐의 목에서 초음속에 도달한다. 초음속 틀렸죠? 음속. 그다음에 동작 부분 없이 유체를 수송할 수 있는 제트 엔진, 확산기 같은 장치로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거의 없다. 아니죠? 다시 한번 2번 동작 부분 없이 유체를 수송할 수 있는 제트 엔진, 확산기 같은 장치로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거의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죠. 3번 압축성 유체를 잘 적용되는 것으로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이다. 4번 흐름의 단면적이 변해서 생기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의 상호 변화를 일으키는 장치이다. 그죠? 다시 한번 기체에 사용되는 노즐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기체에 사용되는 노즐 8번이죠. 8번 한번 봅시다. 8번 정답 4번이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하세월인데 그래도 해야죠. 한 번은 해야죠. 이론 강의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 해야죠. 자, 8번. 그래서 흐름 그 챕터 흐름 특성, 흐름 공정 그쪽이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마스터 해야 되죠. 자, 8번.
식이 원래 뭐예요? 이거 증명하려면 날 세고 오리지널 식이 요거 dp dx 플러스 t 1 플러스 베타 u 제곱 cp ds dx 마이너스 u 제곱 a da dx 즉 흐름 방향 수평관에서 예를 들면 수평관이면 x 방향으로 흐른다 할 때 u의 du dx 마이너스 t 베타 u의 제곱 cp 플러스 m의 제곱 나누기 1 마이너스 m의 제곱 ds dx 플러스 1 마이너스 m 제곱 u의 제곱 a da dx 이렇게 쭉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돼요. 근데 요거를 압축성 유체의 단면적이 일정한 비가역 단열 흐름. 자, 보세요. 압축성 유체라는 소리는 기체라는 소리죠. 그래서 압축성 유체의 단면적이 일정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도관, 동그란 관, 단면적이 일정한 가역은 아니고 비가역 단열. 즉 관을 통해서 관 속에 유체가 흐르는데 관 바깥에서 안으로 또는 안에서 바깥으로 열이 전달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일 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위식은 dp dx는 마이너스 v분의 t 1 플러스 베타 u의 제곱 1 마이너스 m의 제곱 ds dx 그 다음에 얘는 u du dx는 t 1 뭐예요? 베타 u의 제곱 cp 이거 다 스미스 책에 있어요. m 제곱 1 마이너스 m 제곱 ds dx 단면적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 관이 있으면 이쪽 x방향으로 갈 때 단면적 변화 있어요? 없죠? 이거 제로, 이거 제로. 그래서 뭐요? 요거만 정리해주면 요 밑에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식 애우지 마세요. 뭐 애워도 상관없지만 요거는 애워도 상관이 없지만 다 못 외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식이. 그러면 비가역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엔트로피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m제곱이 1보다 작으면, 즉 m이 음속이잖아요. 보통 음속 안 넘죠. 그래서 유체가 즉 아음속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dp dx 즉 이거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m제곱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양이에요. 근데 이게 음이니까 이 vt는 양이니까 이게 뭐예요? 음이죠. dx dp가 음이에요. 그 다음 dx du는 이거 양이라 그랬고 이거 양이고 이거 양이니까 이거 양이잖아요. du dx 흘러갈 때 압력 떨어진다. 속도 이건 양이죠. 속도 증가한다. 즉 P 떨어지고 유속 증가한다. 오케이? 그러면 m제곱이 1보다 크면 m제곱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뭐야? 초음속이죠. 초음속. 음속 밑에가 아음속, 이거 초음속.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되겠죠. P가 올라가고 U는 내려가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우리 실제 상태인, 실제 우리 현실에 있는 이거죠. 압력 떨어지고 속도 올라간다. 그래서 단면적이 일정한 관에서는 이게 초음속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음속보다 낮은 속도의 흐름이 단면적의 일정한 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그러니까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음속이고요. 그냥 이해만 해놓으세요. 이 속도는 관의 출구에서나 도달 가능해. 그 다음에 흐름의 속도가 음속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의 속도가 음속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배출 압력이 주어지면 관의 길이를 증가시키더라도 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관 길이에 상관없이 관의 출구에서의 음속 도달. 이거는 7급에 해당되는 거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스미스 책에 그냥 적혀 있는 거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즉, 흐름의 질량 유속이 감소하게 되어 길어진 관의 출구에서의 음속에 도달한다. 요것도 그냥 이해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번 내용들을 봤으니까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딴 거 없어.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서브소닉 뭐라 그랬죠? 마하수는 C분의 A예요. C가 음속이고 A는 그냥 실제 속도고, 그래서 서브소닉, 즉 M이 1보다 작을 때고, 슈퍼소닉 M이 1보다 클 때인데, 우리가 잘 따지는 거는 이 부분이다. 우리 뭐 비행기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버징, 즉 뭐예요? 수렴, 디버징, 발산, 수렴, 발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즐도 이렇게 수렴하는 게 있고 또 발산하는 게 있고, 수렴했다 발산, 발산했다 발산했다가 수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렴일 경우, 발산일 경우, 수렴일 경우, 발산일 경우 알아두시고, 그래서 dA, dx, dP, dx, 간 거리에 따른 면적 변화, 관의 면적 변화, 압력 변화, 유속 변화인데, 아까 다 했죠? 수렴 노즐에서는 당연히 단면적 줄겠죠. 단면적 줄면 뭐예요? 압력 떨어지고 그 대신에 유속. 요거는 부호가 반대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반대. 자, 그 다음에 슈퍼소닉일 때는 요거하고 또 반대겠죠. 요거하고 반대는 게 아니고 슈퍼소닉인데 수렴이니까 당연히 면적은 줄겠고, 요거 두 개만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발산은 이거 전체가 반대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요거만 해당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오느냐? 수렴 마이너스, 아까 한 대로 하면 압력 감소되고 속도 증가한다. 요거만 딱 기억해 놓고, 발산이니까 단면적 뭐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고 반대가 돼요. 그러면 슈퍼소닉일 때는 얘도 같은 수렴이니까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그대로 얘는 유지되고 얘만 반대가 돼요. 얘만 반대가 돼. 그리고 발산일 때는 이게 서로 반대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표를 완성할 때 요거만 알면 나머지는 다 뒤바꿔주면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 요거 갖고 다 뭐예요? 이거 기준에서 다 뒤바뀌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 표는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설명 길게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번, 목의 압력이 충분히 낮다면 압력비에 관계없이 수렴 발산 노즐이 목에서는 음속에 도달한다.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노즐의 목에서는 최대의 유속이 음속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2번, 동작 부분 없이 유체를 수송할 수 있는 제트 엔진, 확산기 같은 장치로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거의 없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거기에서 틀린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그 4번에 보시면 흐름의 단면적이 변해서 생기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상호 변화를 일으키는 장치다. 그래서 2번 대신에 4번이 멋진 말이고, 그대로 스미스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압축성 유체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이다. 엔탈피 변화를 줄여서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한다? 요게 틀렸죠. 요것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고는 가야 돼서. 자, 델타 EK, 델타 EP는 Q-WS죠. 노즐에서는 등 엔트로피예요. 등 엔트로피. 등 엔트로피 흐름 기억하시고, 그러면 델타 H의 2분의 여기서 바로 그냥 설명 들어갈게요. 중요해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등 엔트로피니까 0이에요. 단열.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거의 무시해요. 그리고 샤프트 워크도 없어요. 운동 에너지는 살려요. 운동 에너지는 있어요. 다시 한번. 위치 에너지 같으니까 수평관 무시. 단열 등 엔트로피 흐름이니까 무시. 샤프트 워크 없어요.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EK는 제로죠. 이거 D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D로. DH는 2분의 DU의 제곱이죠. 그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DH는 뭐가 되냐면 2분의 U 플러스 DU 이퀄 제로가 돼요. 그래서 요게 요로 간 이유는 U 제곱을 T로 넣죠?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EU, DU, DT죠? 그죠? 그러면 U의 제곱이 T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아니, 그게 아니다. U 제곱 T로 놓고 EU, DU는 DT예요. 그죠? 근데 DT가 뭐라고요? T가 U의 제곱이잖아요. DU 제곱. 그러니까 EU, DU는 DU 제곱. DU 제곱 대신에 EU, DU 넣으면 이 없어져서 UDU. 오케이? 치환해서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DH는 마이너스 U, DU. 즉 엔탈피 변화량하고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DH는 마이너스 U, DU. 그래서 그 2번에서 동작 부분 없이 유체를 수송할 수 있는 제트 엔진 확산기 같은 장치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거의 없다. 그게 아니죠.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있고, 그다음에 3번 압축성 유체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이다. 이건 뭐가 틀렸어요? DH가 0이면 속도가 올라간다. 고압의 액체를 분출시킬 때 분출 단면적을 작게 하면 압력 에너지는 속도 에너지로 이용된다. 이거 뭔 소리야?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이다. 자, 잠깐만 봅시다. 문구가 좀 이상하네요. 기체에 사용하는 노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3번 압축성 유체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다. 아니죠.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장치다. DH가 제로, 즉 등 엔탈피일 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3번도 비슷한데. 삼 3번에 뭐가 틀렸을까요? 잠깐만.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갑자기 문구가 막히네요. 3번 압축성 유체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엔탈피 변화를 가급적 줄여 흐름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치다. 3번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뭐가 잘못된지 조금 이상하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9번만 풀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33켈빈 EATM 하에 있는 혼합가스의 조성은 SO3 10%, O2 0.5%, SO2 1.0%, N2 88.5%이다. 이 온도에서 SO2 플러스 2분의 1 O2, SO3 반응의 평형산수는 20이다. 이 혼합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기다가 요거를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9번 문제가 시중에 남아있는 이렇게 도서들 보면은 답이 오류가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9번에 문제 단 0.1 곱하기 0.005 2분의 1승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100이다. 요거 좀 써놔 주시고, 그래서 SO2 플러스 2분의 1 O2가 SO3로 서로 가역 반응 할 때 평형상수 K가 20이면 1로 갈까요? 1로 갈까요? 요거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핵심이 뭐예요? 이거만 알면 되잖아요. 파이 yi 파이 i 꺽쇠는 p0분의 p 마이너스 뉴 k. 기상 반응과 액상 반응 있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거? 기상 반응일 때 식 딱 외워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식이라고 두면, 자 봅시다. A 잘 보세요. 풀이가죠. 델지는 델지 노트 플러스 RT ln Q잖아요. 평형일 때는 K지만 평형이 아닐 때는 Q라고 적어요. 즉 현재 상태 평형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거 반응 지수, 반응률이라고 불러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 평형이면 델타 G가 제로죠. 그래서 델타 G not RT인데 평형이니까 K라고 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빼기 B를 하면 델타 G는 어떻게 돼요? RT ln Q K죠. 빼주니까 없어져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식으로부터 합니다. 파이 yi ui 이게 빠졌죠. ui 그 다음에 P0는 원래 1바 또는 1ATM이라고 놓잖아요. 그 P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2ATM이라고 했죠. 그래서 2ATM
다음에 마이너스의 뉴죠. 마이너스의 뉴. 뉴는 어떻게 났어요? 뉴. 뉴는 시그마 i, 뉴 i.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반응물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생성물 쪽에 있으면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뉴니까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오케이? 그 다음 곱하기 뭐예요? Q잖아, Q. 모르잖아, 지금 현재. Q. 그죠? 그리고 파이 I 꺽쇠는 얼마로 났다? 1로 났다, 이거죠. 파이 I 꺽쇠는 1로 났다, 이거죠. 그냥 이상기체로 가정해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다 이거로 풀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면 이제 여기에서 따라서 Q는 어떻게 돼요? YI의 new I니까 반응물은 음수죠. 그래서 내려가죠. 생성물만 위에 적죠. 그래서 생성물 SO3가 0.1, 그 다음에 양론계수 1이고 반응물들은 밑에 0.01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005 얼마? 2분의 1 곱하기 2죠.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에 루트 2네요. 근데 넘어가니까 루트 2분의 1.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문제에서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0.1, 0.01이면 뭐 10이고 그죠? 이거 뭐예요? 천분의 5 천분의 5면은 5일은 5 200인가요? 10이고 루트 2 천분의 5 200분의 1 2분의 1 2 곱하기 10 10루트인가요? 10루트 2분의 1에 2분의 1승 그러면 올립시다. 일단 올리고 2분의 1이고 10이고 루트 2 이거 뭐 값을 안 줬나? 제가 100이라고 줬죠? 이거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다? 100이라고 줬어요. 한참 걸리니까 100 그래서 100을 줬어요. 100을 줬으니까 따라서 뭐예요? 벨지 요거 RT ln Q 값이 100 그 다음에 K 값이 얼마? 20 그래서 ln 5죠. 양수죠. 0보다 크죠. 0보다 큰 델타 G가 0보다 클 때는 뭐예요? 자발적이 아니고 비자발적. 즉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역반응. 역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SO3 1로 가니까 SO3가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분해 반응. 그래서 정답은 분해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델 G의 RT ln K분의 Q인데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요 Q 값은 간단하게 이제 100이라고 주어졌는데 K는 어떻게 구하느냐? K는 20.
이식 무조건 외우시고 P제로는 1ATM이고 보통 압력 1로 주는데 여기서는 2로 줬어요. 그리고 FI 꺽쇠는 여기서는 단 1입니다 하고 줬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으니까 보통 1로 그냥 풀어요. 그래서 K값 푸는데 K를 아예 20이라고 줬고 Q도 아까 계산해서 100이라고 줬으니까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뭐죠? 0보다 크다. 그래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델타 G가 0으로 된다는 거는 델타 G가 음해야 되죠. 0보다 크다는 거는 비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이면 자발적은 정반응, 비자발적이면 역반응이라고 그래요. 역반응이니까 SO3가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나온 책에는 정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역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풀었고 8번에 3번은 다음 시간에 커렉션 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